그렇다면은 부자들의 일상생활은 실제 일반 사람들하고 어떤 부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부자들을 너무 많이 만났죠. 미국뿐만 아니라 그 유럽도 많이 갔죠. 네.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하러 갔는데 첫 번째 내가 느낀 거는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계라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옷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자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100불이면 사는 시계를 네, 갖고 네. 있다든가 바지도 뭐 옷도 그렇게 비싼 거 아니고. 근데 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부자들은 네. 보면 즐거워요. 말하는 게. 그리고 이런 네거티브한 말들이 별로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동안 나는 주식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네. 웃기지 마세요. 지금 뭐 우리 옆집은 다 주식하다 망했는데 네.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부자 되기 쉽지 않겠구나 그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부동산 할 때는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주식의 대부분이었지만, 그 당시에 내가 처음 집을 산 때가 91년인가 2년이에요. 지금은 엄청나게 발달했죠. 뉴저지의 엣지워러라는 데였는데, 부동산이 너무너무 침체가 돼서, 네. 큰 사인이 있었어요. buying is cheaper than renting이라고 써 있었어요. 렌트를 사면 그 당시 한 2,500불에서 3,000불, 뭐 3,500불 이랬어요. 2,500불이면 집을 사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첫 집이 엣지워러라는 회사의 인디펜던스 하버라는 컴플렉스였는데 강 위에다 집을 졌어요. 맨하탄 전경이 밤에 보면 그림에 사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 집을 샀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 근처에 비슷한 집들을 여러 개 샀어요. 수익률은 너무너무 좋았죠. 왜냐면 레버리지를 했는데. 네. 그 당시 내가 이제 미국의 이자율이 높을 때니까 나름대로 계산한 툴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달 월세가 집값의 1%냐, 아니냐의 여부였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내 기준에 들어오는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완전히 부동산이 폭락했을 때니까. 네네. 2008년에 가면서 제가 그거 다 팔았죠. 또, 왜냐하면 네. 그때 제가 처음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나한테 조사를 할 때 보면 한 달 이상 걸렸어요. 네. 은행에서 저 철저하게 봤는데 2006년, 7년 가면서 노닥이라고 그래서 노 다큐멘테이션이었잖아요. 네. 은행에서 막 빌려주는 거예요. 네. 버블이 이걸 시작했구나 그런 생각을 다 팔았죠. 그래서 시장을 금방 또 읽을 수 있었고, 서프라랜더 붕괴 전에 또 매각을 그렇죠. 하셨군요. 그렇죠. 네.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갖춰야 될 어떤 기질이나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일단 소비를 투자로 바꿔라. 소비를 투자로. 네. 이제 사람들 저런 극단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극단적이 아니면 부자가 못 됩니다.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네. 쇼핑할 거 다 쇼핑하고, 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네. 월급이 뭐 몇백만 불이다 그러면, 몇십만 불이다 그러면 다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도 내일 꼭 죽을 것처럼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이빙을 안 하고, 네. 또 투자를 안 하게 되고, 또 투자를 하더라도 두려워해요. 이게 잘못되면 어떨까. 네. 근데 돈을 막 쓰면서도 그건 또 두려워하질 않아요. 네. 근데 투자하는 거 두려워해요. 네. 그래서 이게 부자가 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갖고 있구나. 네. 그거를 극복해야죠. 투자의 즐거움은 몇십 년을 가지만 소비의 즐거움은 일주일을 못 가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소비의 즐거움은 예를 들어 내가 비싼 백을 1,000만 원 주고 샀다. 네. 대부분 이제 옷장에 들어가면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즐거움 때문에 내 미래를 포기하는 거고요. 네. 미래를 포기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사회를 원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네.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네. 뒤집게 되면 즐거움 몇 개 안 남아요. 네. 오늘 내가 무슨 주식을 샀는데 마이너스 5% 돼서 상관없어요. 네. 내가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네. 내가 테슬라를 갖고 있다. 100불에 사건 200불에 사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 내가 테슬라 산 이유는 10년 후에 적어도 5배는 되겠지? 네. 왜냐면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면 긍정적으로 바뀌죠.
네, 맞습니다. 생각이. 네. 모든 투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희 대표님, 보통 주식을 할 때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렸을 때 받는 그러한 두려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저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차피 주식도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투자는 장기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업앤다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는 매일 부동산이 얼마인지 체크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장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서 장점이라고 그러면 캐시플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두려움이 좀 덜하죠, 주식보다. 그렇죠. 주식은 이제 가격이 변하는 거니까 주식은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잘못하게 되죠. 네. 주식도 부동산 투자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네. 제가 이번에 작년 겨울에 미국을 오래간만에 갔어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시는 한 분이 그 고등학교 교사님이세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의 고등학교 교사님들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죠. 네. 대부분 연금이 나오니까 네. 그걸로 살아가시는데 평생을 이제 돈을 아끼고 사신 분이에요. 네. 갑자기 그 친척들을 다 불러서 이번에 해외여행 가는 거는 내가 돈을 대겠다. 깜짝 놀랐죠. 네. 저분은 교사만 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경제적 여유가 있을까. 근데 이분이 20년 전에 네. 2만 불을 가지고 애플 주식을 샀대요. 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네. 은퇴하고 나서 그걸 보니까 뭐 몇백만 불이 된 와, 거죠. 엄청나네요. 네. 그게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투자다. 진정한 투자는 장기 투자에 목표를 두고 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말로 마음을 닿는 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자의 개념을 얘기할 때 주로 투자, 소비 이런 단어에 있어서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또 존니 대표님께서 사실 소비냐 투자냐 그 차이점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럼요. 네, 네.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투자를 시작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네. 덧붙이면 단순히 노후 준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생각하면 내가 노후 준비 안 됐다는 얘기는 나를 굉장히 불성실하게 대했다는 것도 나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예, 노후 대책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는 좀 더 슬기롭게 현명하게 존니 대표님께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금융 공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열정을 가지고 알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내 아이가 부자 되는 방법,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쉽게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아이를 부자로 만들려고 그러면 모든 투자는 네.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거든요. 네. 사람 자꾸 기술이라고 그래요. 뭐 네. 투자의 대가 뭐 그런 사람 없어요. 네. 진짜 부자가 만드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 복리 효과가잖아요. 네. 복리라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유리한 사람 누굴까요? 태어난 아이죠. 한국은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태어난 아이 이름으로 계좌를 열 수가 있어요. 미국은 안 되거든요. 이 아이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뭐 100일 잔치다. 돈 들어오잖아요. 네. 그 돈으로 주식을 사줘야죠. 끊임없이 걔 재산을 늘리는 거를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죠. 네. 작은 돈이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따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네. 최근에 딸을 낳았는데 이름이 주주예요. 그 아이 100일 때도 제가 하라는 대로 했고. 그래서 걔 재산이 지금 1살도 안 됐는데 걔 재산이 지금 뭐 몇천만 원 된 거예요. 와. 10살 되고 20살 되면 네. 이제 그 아이의 재산이 늘어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기업 같은 건 당연히 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그 돈으로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이죠. 이 아이가 부자 되는 직업이 뭘까?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이 결국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닐 거라는 거죠.
의사, 변호사. 네. 그건 답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굴까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 금융권에 있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 아이를 금융권으로 키우는 거죠. 블루오션이죠. 네. 한국에서 금융권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없죠. 미국에서 젊은 사람한테 너 뭐 할래? 그러면 네. 월스트리트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한국은 의사, 변호사예요. 그렇죠. 네. 아니면 공무원이라든가. 네, 네. 금융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주식 투자는 뭐 사고 파는 거. 네. 너무너무 그 초보 수준에서 못 네. 넘어가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투자가 하게 되면 그 아이가 미국처럼 큰 자산운용사의 사장이 될 수가 있죠. 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내 아이에게 부자 되는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유대인의 어떤 교육을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유대인의 아이들 교육 방법과 대한민국의 아이들 교육 방법에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차이점 몇 가지만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어요. 다행히도 제가 살던 동네가 유태인이 한 95% 있는 동네에서 제가 살았어요.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